자, 왁스나이프 바로 옆에 어태치먼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라운 디자인 할 때 어태치먼트가 많이 쓰이거나 할 일은 거의 극히 드문 일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에서 스크리테인드 크라운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크라운을 끄고 지금 저희가 프랩되어 있는 투스가 보이는데 자연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이테니엄 커스텀 어번먼트를 다이처럼 스캔하신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커스텀 어번먼트 위에 시멘 리테인 크라운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스크루 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으실 거고요. 타이테니엄 커스텀 혹은 골드로 만든 어번먼트 위에 크라운을 디자인하시고 스크루 홀까지 만드셔야 되는 경우 더러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때 손으로 뚫지 마시고 디자인해서 뚫는 방법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라운은 디자인이 완벽히 끝난 상태이셔야 합니다. 크라운은 반드시 완벽히 디자인이 끝난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스텝에서요. 어태치먼트 한번 누르시고 밑에 목록에 열어보시면 그룹에 홀도 있고 파샬도 있고 뭐 앵커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종류의 어태치먼트 그룹들이 있는데 홀 한번 눌러주시고요. 홀 그리고 리텐션 홀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홀을 뚫을 예정이기 때문에 홀들 보시면 사이즈가 2.0, 3.0, 4.0 이렇게 여러 종류 보이실 텐데 스캔을 하실 때부터 이미 홀 사이즈가 보이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오크루저 쪽에 보시면 홀 자국이 있겠죠? 적절한 사이즈로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디폴트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써 있는데 Surface Normal을 쓰지 마시고요. View Direction 혹은 Global Direction 써주시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View Direction 추천드리겠습니다. Insertion Direction도 나쁘지 않습니다. View Direction 찍으신 다음에요. 마우스 커서를 크라운 주변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파란색 실린더가 보이실 거고요. 요 파란색은 저희가 홀을 뚫을 방향을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뷰 디렉션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스캔을 어떻게 기울이냐 따라서 홀이 뚫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스가 아니고 어번먼이라고 가정을 하고 살짝만 반투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번먼트 아랫부분 혹은 다이 스캔 하실 때 썼던 애널로그 그 구멍이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단부에 있는 구멍과 하단부에 있는 구멍이 둘 다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선 그렇게는 않지만 자 크라운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살짝 꺼놓으시고 원하시는 부위에 한번 레프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요 파란색 실린더 버튼 잡으시고 위아래로 왔다 가실 수 있으시고 필요하시면 더 길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make sure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요 실린더가 크라운을 완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위치가 적당하고 방향이 좋으면 apply 버튼 왼쪽에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그대로 홀이 뚫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죄송합니다. 한번 홀을 뚫고 난 뒤에는 주변에 아무 툴도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왁스 나이프를 쓰시거나 하면 바로 모양이 일그러지고 밀링해서 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홀은 깔끔하게 뚫린 채로 그대로 두셔야 되고 한 가지 더 홀을 뚫으신 다음에 몰핑 툴을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홀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마지막 스텝에서 뚫으신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은 Plane Cut인데요. Plane Cut. 크라운에서 거의 쓰일 일이 없는데 만약에 크라운을 아주 여러 개를 싱글들을 동시에 디자인 하신다 했을 때는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크라운 컨택 부분을 아주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플레인 컷 버튼을 키시고 허공에다가
레프트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선을 쭉 긁어내리시면,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겹치게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놔주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인 컷이 될 거고, 물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더 자를 수도 있고 덜 자를 수도 있고, 지금 케이스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고, 나중에 싱글 아주 여러 개 할 때 브로드하고 와이드하고 평평한 크라운 컨택이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활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툴. 스마트 툴을 눌리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버튼도 없습니다. 밑에 리스트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눌러보겠습니다. Context and Smoothing. 자, Minimum Thickness, 그리고 Desired Distance Antagonist, Precise Distance Antagonist, 그리고 Desired Distance to Neighbor. 요 기능들은 디자인 하시면서 웬만하면 쓰시는 게, 뭐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쓰십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내 크라운에서 혹시 0.6mm보다 얇은 데가 있다면 자동으로 0.6mm만큼 떼어달라 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Desired Distance Antagonist 0.2 정도 셋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디자인 중인 요 크라운에서 위에 있는 반대편 안타고니스트 아치까지, 그게 어느 투수건 상관없습니다. 0.2mm만큼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Precise Distance Antagonist는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내 크라운에서 밑에 안타고니스트 아치 중에 이렇게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컨택이 있는 부위만, 지금 컬리전 라인이 찍힌 부위만 0.05mm 혹은 0mm까지 컷을 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sired Distance Antagonist하고 Precise Distance Antagonist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Desired Distance Antagonist 눌리면 닿는 점이 아예 없고, 닿는 점 상관없이 밑에 있는 스캔들의 기준을 봐서,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스캔 기준에서 크라운이 그 어느 부위도 0.2mm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크로스 섹션 뷰 한번 쓰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크라운과 밑에 대합치 간의 거리를 무조건 0.2로 다 맞춰라가 아니고 0.2보다 더 공간이 좁은 곳이 있다면 최소한 0.2는 되게 해다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긴 0.2, 여기는 0.6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0.68도 떨어질 수 있는데 0.2보다 더 가까운 곳은 없죠. 예,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언두 한번 하고요. 그 바로 밑에 버튼 프리사이즈 눌리겠습니다. 한번 눌리면 다른 데는 전혀 변함이 없고 닿는 곳만, 닿던 곳만 컷을 해드릴 겁니다. 사용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지금 녹음 중인 저는 주로 컨텍스트 파스를 좀 만들어 놓고요. 프리사이즈 컷을 한 다음에 주변을 좀 부드럽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자연스러운 파셋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하들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게끔 자연스럽게 달아진 느낌이 좀 날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일 밑에 Desired Distance to Neighbor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예상 가능하듯이 옆에 있는 네이버 컨택 컷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기 전에 보여드려야겠네요.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크라운이 좀 오버 컨택 되어 있죠. 오버 컨택 되어 있다가 마이너스 0.02 혹은 좀 타이트하게 하실 거면 마이너스 0.03 혹은 4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로 하시면 루즈 컨택이 나오실 거예요. 반드시 마이너스로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0.02 하시고 혹은 3 하신 다음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컨택 쪽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 컴퓨터가 0.02 그러니까 20 마이크론만큼만 컨택을 겹치게끔 해드린 건데 양날의 검입니다. 편한 대신에 100% 신뢰하시면 안 되시는 게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잘 해드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치아들의 컨택 서페이스 상태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블록 하면 많이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컷은 쓰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스무딩 툴이나 플러스 툴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의 팁은 잘 보시면 컨택을 내다 할 땐 조금 큰 사이즈로 그리고 이 숫자 보시면 가장 낮은 수치 5마이크론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마이크론으로 얇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쓱 지나가시면 컨택은 브로드한데 그 오버된 양은 15에서 20마이크론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트하거나 하시더라도 많이 손이 안 가도 됩니다. 컨택은 브로드하고 오버된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컨택 컷을 하신 뒤에 한 번 더 꼭 확인하시는 습관 길러주시고요. 자, 컨택 앤 스무드까지 보여드렸고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전에 하셔도 되는데 Connection to Margin이라는 버튼 보여드려야 되네요. Connection to Margin 저희가 처음 디자인 들어왔을 때 붙어있는 게 싫어서 떼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붙일 때가 왔죠. 지금 아직 반틱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플라이 한번 해주시면 다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크라운이 마진에 저절로 들러붙을 거고 붙고 나면 항상 서비컬 쪽에 이런데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요때 왁스 나이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스무딩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쓱 감아 주시고요. 툴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큰 게 좋습니다. 스무딩 툴은 레벨을 너무 낮게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무딩 툴은 0으로 놓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지금. 거의. 조금 넘버를 키우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툴은 넘버를 너무 올리시면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좋다는 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오로 플레이스먼 생략하겠습니다. 자동 디자인 기능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영상은 자동 기능을 쓸 거면 필요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눌리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자동으로 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 미러링인데요. 미러링 포스테리얼 하나 하면서 쓰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엔테리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엔테리얼 싱글 하실 때 특히 도움 되실 거고요. 뭐 6번, 7번, 뭐 8번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 기능을 쓰시려면 반드시 스캔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시메트릭 카피이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치아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신 거고 Move to Additional Scan 이란 버튼은 일단 설명만 들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스터디 모델이 있거나 프랩하기 전 상태의 스캔이 있거나 혹은 다이렉트 웩스업 한 모델이 있거나 해서 그걸 스캔해서 만약에 넣으셨다면 그 스캔대로 크라운을 디자인 카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기능을 쓰실 거면 저희가 앞에 했던 이 디자인 툴들은 쓰실 필요가 별로 없으시고 위치만 제대로 놓으시고
그대로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신 왁스나 그리고 프랩 전 상태의 투스를 그대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Move to additional scan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고 다른 비디오에 또 많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rticulator군요. 네임은 Virtual Articulator 눌러보겠습니다. 보통 Virtual Articulator는 자, 로월드 키고요. 요거 관련한 영상이 따로 하나 또 업로드가 될 건데 돼 있거나요.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플레이는 당연히 맞춰져 있어야 되고 요 투스 맵이랑 스캔이랑 맞춰져 있어야 되고 저희가 기본 영상에서도 짧게 설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Use Articulator to evaluate and adapt design이라는 버튼 눌러주시고 자,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제일 하단에 플레이 눌리면 지가 알아서 lateral movement하고 protrusion을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원하시면 Adopt Design을 눌러주시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컷다운을 해드릴 거예요. CO 바이시 아닌 Excursion Movement 하면서 걸린 부위만 내려갑니다. 다시요. CO 바이 상태에서 닿는 부분이 아닌 Excursion에서 닿는 부위만 내려드릴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언두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보죠. 노멀 모델은 잠깐 꺼놓은 건데 꺼놔도 버추얼리는 살아있는 거라서 이렇게 작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싱글 혹은 두 개짜리 크라운 디자인 하시면서 어플라이를 눌리시면 이 무브먼트 자체에 대한 기준은 아티큘레이터가 있긴 하지만 아티큘레이터는 보조작용을 하는 거고 이 lower 무브먼트 자체는 teeth to teeth 그러니까 tooth to tooth 간에 미끄러지는 우리 스캔 기준으로 미끄러집니다. lower 자는 스캔 기준에서 미끄러질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full arch 케이스를 디자인하시거나 full 덴처를 하시게 된 경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티큘레이터 공부를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 심플한 케이스는 그냥 들어와서 어플라이 한번 눌리시고 알아서 지글지글 자글 하고 난 뒤에 어댑 디자인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크라운 그 익스커전 체크 하시거나 환자 입에 들어갔을 때 훨씬 편한 크라운이 되겠죠. 아티큘레이터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 버튼 영상이 조금 긴데 힘드시면 조금씩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리셋 버튼이 있는데 눌리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undo all 하셔도 되고요. undo all 하셔도 되고 리셋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둘 다 있느냐 하면 브릿지 하시게 되시면 중요하니까 undo all은 내가 한 모든 행위입니다. 내가 한 모든 클릭. 그리고 reset은 지금 내가 선택한 요 투수 하나에만 해당되는데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릿지를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고 치면 그림 조금 못 냈는데 죄송합니다. 3유닛 브릿지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투수 넘버 3만 마음에 안 들면 3만 언두오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가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3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클릭 왔다 갔다 했던 게 모든 클릭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두는요. 언두 오를 누르시면 모든 디자인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브릿지를 작업 중인데 요 하나만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 리셋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브릿지 하실 때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undo all이 아니고 리셋을 사용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죠? connect margin 좀 전에 저희 했었고요. disconnect margin이겠죠? disconnect margin. 네.
자, 요만큼이 저희가 사용하는 메이저 기능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싱글 자리 하나 하시게 되면 좀 적응이 되시면 여기 있는 버튼 다 쓰지도 않으실 거지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다 눌러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그냥 이 정도면 되겠는데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크라운은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연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처음 디자인 하실 때 싱글 하나를 1시간 가까이 소요하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40분 막 이렇게 걸리셔도 되세요. 처음 하실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툴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하시고 로테이트를 자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디자인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툴이 어떻게 작용하나 좀 봐주셔야 되시고요. 자, 요 영상 지금 1부 마치기 전에 제가 undo all 다 날리고 저 혼자 말하면서 디자인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1부 마치겠습니다. 시작해서 올라왔을 때 툴은 transformation 먼저 쓰겠습니다. occlusion view, center에서 저는 기본 뷰, 시작 뷰라고 부릅니다. 딱 놔주시고 방향 놓고 크기 조절 ARC transformation 쓰고 있습니다. 컨택보다 아주 살짝 오버되거나 비슷한 정도만 놨고요. 다시 individual transformation 쓰고 버클 뷰 돌려서 앵글 한번 조절하고요. 조금 벌려주고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 이때 A 눌러서 로어 알치 확인했습니다. 조금 돌려주고 지금쯤 드는 생각이 버클 쪽 디지털 리치가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몰핑으로 나중에 내릴 겁니다. 지금 말고요. 살짝 다시 돌리고 지금 봤더니 센트럴 쪽에 커스티브 오는 거는 마음에 들고 그리고 센트럴 포사 너무 딥한 거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쯤 몰핑 툴 꺼내 들겠습니다. 슬슬 조금만 더 돌리고요. 몰핑 들고 센트럴 포사는 올리고 미절 링골은 좀 낮추고요. 여기도 좀 낮추고요. 컨택 쪽에 여기 엠브레저 너무 열린 느낌 드네요. 몰핑 툴로 오클루저 뷰에서 여기 표면 잡고 살짝 조금 작게 바꿔서 살짝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마지막 리치 높이가 좀 다르네요. 요 뷰에서 하셔도 되고 이쯤에서 해도 되는데 잡아서 살짝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쪽은 높이가 오히려 낮네요. 컨트롤 한번 눌러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적응이 되면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셜 뷰에서 한번 보고요. 조금 뚱뚱해 보여서 집어 넣겠습니다. 여전히 몰핑 툴입니다. 왁스 나이프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자, 됐고요. 그리고 커넥 마진 붙이겠습니다. 커넥 마진 apply. 그러면 분명히 밑에 쪽은 좀 못 나 있을 거예요. 지금 왁스 나이프 쓰겠습니다. 왁스 나이프 스무딩 툴 조금 크고 조금 스트롱하게 쓱쓱 과하게 하시면 퀀터가 날아가니까 필요한 데만 하겠습니다. 돌리면서 작용하고 돌리면서 자꾸 돌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 이미지를 돌리지 않고 작업을 하신다는 건 왁스업을 하시거나 빌드업을 하시는데 모델 위에 크라운 올려놓고 왼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이 움직여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로테이트 돌리는 거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컨택 포인트들만 남겨놨고요. 옆에도 마찬가지, 오크루저도 마찬가지. 지금쯤 스마트한 스마트 툴 꺼내서 저는 오크루저 컷을 프리사이즈로 먼저 컷 날리겠습니다. 닿는 부위만요.
왁스 나이프 다시 들고 스무스 혹은 마이너스로 찹찹하고 조금 날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쓰셔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써도 됩니다. 왁스 나이프는 그 자주 쓰시는 그 사이즈랑 툴 크기를 저장시켜 놓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왁스 나이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플러스를 한 2.16 사이즈와 그리고 10마이크론 요 정도로 많이 쓴다. 이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밑에 디스크 원판 같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1 눌러주시면 1번에 저장됩니다. 1번은 어디 있느냐? 키보드에 있는 그 1번입니다. 2번에다가는 제가 마이너스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저장했고요. 3번에다가는 스무딩 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스무스를 쓰다가 갑자기 왁스 나이프 애드를 쓰고 싶으면 마우스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에서 넘버 1 누르시면 플러스로 바뀌고 2 눌리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3 눌리면 스무딩 툴로 바뀌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숄컷 버튼 쓰시는 거 처음엔 조금 어색하신데 조금만 신경 써서 좀 하시다 보면 다 적응되시니까 왼손은 항상 키보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오크루젤 컷 다 했었고요. 자, 다시 스마트 툴 열어서 desired distance to antagonist 한번 누르겠습니다. 요 넘버랑 값은 본인이 정해 주시면 되는데 애매하면 1.5 정도로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3Shape 같은 경우에 버전이 자꾸 올라가면서 그리고 스캐너가 자꾸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뭐 3 막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데 요즘엔 점점 그 값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좀 정확도라 그럴까요? 스캐너의 정확도랑 그 스캔 온라인 시키는 정확도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컷 반드시 할 거고요. 마이너스로 컷하고 났더니 굴 파먹었네요. 굴 파먹고 나면 항상 왁스 나이프 들고 스무딩 가지고 다림질 펴주신 다음에 애드로 쓱싹, 여기 마찬가지 다림질 해주시고 애드 들고 5마이크론으로 쓱싹 한번 지나가 주시면 브로드하고 와이드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컨택이 예쁘게 만들어지겠네요. 오크루젤 낮췄고 컨택 맞췄고 모양 얼추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아티큘레이터 기능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오토로 플레이, 싱글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apply, adopt 디자인 한번 해주시면 불필요한 거 날릴 거고요. 만약에 못생겼다, 어디에 손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스무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로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왁스 나이프는 항상 최소로 마지막에 쓴다. 되도록이면 적게 쓴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하면 아마 한 100번 정도, 150번 정도 눌렀는데요. 설명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연습을 하신 뒤에 하시면 보통 평균 100에서 150번 클릭이 나올 거고 시간은 10분 내외에서 정리가 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